학생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미래를 위해 늘 고민하는 대학. 타인을 위한 진정한 배움의 가치를 항상 연구하는 대학. 이제 나사렛 대학교가 더 큰 미래를 향해 도약합니다. 신학 및 재활복지 특성화대학으로 2년뿐만 아니라 실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나사렛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신민규 총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나사렛 대의 설립 이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사렛 대학교는 1954년 9월에 개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전쟁 휴전 1년 후에 개교를 했죠. 사실 이 나사렛 대학교의 설립 정신하고 이 나사렛 교회의 설립 정신하고 일치가 됩니다. 나사렛 교회는 1908년 그 미국 텍사스주의 파일럿 포인트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네 가지 그 선교 이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거는 이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고 하겠죠. 선교가 중요하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문서 선교, 그러니까 출판이라든가 이런 또 매체 같은 걸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게 두 번째 정신이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중요시해야 된다 했고, 네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긍휼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설립된 자료를 보게 되면 1908년인데 교회에서 미혼모를 위한 그 시설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정신이 있고, 그래서 당시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이 소외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역을 크게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대학교의 설립 정신은 그 네 가지하고 직결되는 거겠죠. 네. 네. 네,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3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 전반적인 성과라든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좋을 때 총장으로 왔으면 좀 할 일도 좀 많았을 텐데, 인터뷰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이미 전년도 대비 학생 등록금을 5.1%를 낮췄어요. 그 전에 어디서 그 반값 등록금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참 아주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도 되려는지 모르겠다. 죽을 맛입니다, 진짜 아주 그냥.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등록금 낮췄죠. 또 그 다음에도 낮췄죠. 총장 지금 3년째인데 제가 오기 전부터 전임 총장비서 낮춰놓으셔가지고 계속 낮춰가지고, 우리 급여 체계는 호봉제거든요. 예. 매년 자동으로 올라가죠. 대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학교들이 거의 다인데, 등록금은 수입은 줄어들죠. 인건비는 올라가죠. 장학금 나라에서 많이 주라고 그러죠. 교육 원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뭐가 3년 동안 성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사립대학교 총장도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를 이렇게 정말 움직인다는 거, 이렇게 끌고 간다는 거, 그게 업적이야. 제가 볼 적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독자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전문적인 내용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큰 틀에 있어서 보게 되면 학교를 어려운 상황에서 끌고 간다는 게, 지금 being is power라고, 존재 자체가 힘이라고
지금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친솔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네, 네. 3년 동안의 평가를 너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나사렛대는 재활복지 특성화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뭐 저희 나사렛대학교가 국내를 넘어서서 뭐 세계로 견주어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데 대표적인 것을 예를 들으라고 하면은 지금 6회째입니다. 6회째. 그러니까 거의 3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는데 장애 학생들 교육 최고로 잘하는 최우수 대학으로 뭐 6회 연속 선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명실공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애 학생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메카다, 뭐 탑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뭐 좀 더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거 하나가 다 포함합니다. 아, 네. 그러세요? 네. 근데 6회째 이렇게 수상을 하셨는데 그 대단한 기록이고요. 네. 그 상을 받기까지는 그 총장님의 어떤 교육 철학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철학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정부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교육 철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사렛대학교 설립 정신이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데서 사는 거니까 뭐 저의 그 뭐 생각보다는 문화 자체가 이 대학과 이 나사렛 교회의 문화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뭘 잘해서 하기보다는 사실 진짜 힘 있는 게 국민이 하나가 됐을 때 국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이 그런 마음이 하나가 돼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힘을 발휘한 거. 저는 그냥 그 정점에서 사실은 과실을 제가 따는 게 아닌가. 다 수고들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하고 그 과실을 제가 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해왔던 걸 잘 유지한 것. 그것이 제가 한 일이라고 할까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 리더십이라고 하면 리더십인데요. 네. 뭐 간략하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로 모을 수 있었는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그냥 그 이 교회가 이 학교가 그렇게 이 정신이 그렇게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총장 취임하기 전에부터도 재활복지 특성화대학이라고 하는 게 딱 있어요. 그게 그대로 내려온 거니까 저는 그걸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이제 좋은 건 더 발전시키고 또 좀 부족한 건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해온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그 나사렛대 총장님의 이제 꿈과 비전에 대해서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꿈과 비전, 이 꿈과 비전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뭐 나사렛대학, 뭐 저의 꿈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우리 나사렛대학교 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제 이 대학 교육기관이, 고등교육기관이 한 350개 정도 되는데, 이제 뭐 2023년이 되게 되면은 뭐 입학, 학령 인구라고 그러죠. 대학에 오게 되는 인구가 뭐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2018년부터는 드디어 이제 역전이 되거든요. 이제 이 학생, 고등학교 졸업 학생 수하고 이제 그 대학 입학 정원하고 역전이 되기 때문에 대학들도 이제 특성화 선택과 집중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뭐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대학이 거의 비슷하게 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 꿈, 또 나사렛대학교 비전은 뭐냐면 나사렛대학교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뭘 공부하려면 나사렛대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게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 재활복지 특성화대학이거든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대학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를 통해서 맨 처음에 시작한 거는 성직자 배출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타협할 수 없는 고유 가치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성직자 배출은 꾸준히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바로 이 소외계층 장애인들입니다. 이 장애인들에게 정말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뭐 요즘에 이제 뭐 이 고등과정까지는 뭐 특수학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 국립 이 장애인 대학이 평택에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볼 적에 그렇게 모든 수요를 다 감당한다고 보지 못합니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거는 나사렛대학교가 그런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는 좀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해서 정말 정부도 할 수 없는 거를 국가교육관도 할 수 없는 걸 사립대학이 좀 하고 싶다. 그게 제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고
나사렛 대학교 바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요. 네. 그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는 그 네. 학생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요즘 뭐 아이들 보게 되면은 뭐 스펙 쌓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글쎄 뭐 이 단거리 뭐 경주에는 조금 도움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그 뭐 예쁜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평생 행복합니까? 뭐 사람이 착해야지. 그 아무리 미인이라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실증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스펙, 요즘에 그 애들 뭐 어학연수다, 뭐 자격증 딴다, 뭐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필요합니다. 예쁘면 좋죠. 그런데 더 좋은 건 마음까지 착하면서 예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마음이 뭐 인성이거든요. 저는 요즘에 대학 교육에 큰 문제가 뭐냐면 인성교육을 못 시켜요. 이 고등학교, 중학교에서도 못 시킵니다. 지금 학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애들 대학 가는 상급학교 진학하는 기간으로 바뀌었지. 어떤 선생님이 애들한테 실력이 있느냐? 잘 가르치는 선생님. 성적 올려주는 선생님. 이게 진짜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근데 대학까지도 그런 게 연결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인성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인품과 성품이 이렇게 잘 다져져야 되는데 늦었어도 저희 대학에서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공부 왜 해요? 뭐 때문에 공부해? 사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 그게 참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걸 좀 할라치면 뭐 교육부에서는 취업률 보지, 응? 재학률 보지, 뭐 등등 맨날 그런 걸 하니까 교육 고유의 기능을 잘 못하겠는 거야. 어렵습니다. 제 교육 철학, 우리 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사람 자라. 사람 되면, 인품이 좋으면, 그게 두고두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대학교 재학 중에 그 좋은 인품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은 예수도 좀 만나고, 예수의 정신이 사랑 아니에요? 만나서 그 사람의 그 예수의 정신을 좀 배워서 인품과 성품이 좀 훌륭한 사람이 졸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우리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